저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전업주부예요.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제 나름대로 속이 후련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주위에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사연을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많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아주 정상적인 분들이시고 시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남편이 문제냐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누구보다 저와 우리 아들을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곳에 사연을 쓸 만큼 그동안 힘든 것도 딱히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제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경험한다고 했을 때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3의 방식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남편에게는 2살 위인 형이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딱 1년 후에 아주버님도 결혼을 했죠. 동생보다 형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하지 않냐는 주변에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고 아이러니하게도 1년 늦게 결혼한 형님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당연히 출산도 같은 계절에 했고요. 거기다가 형님과 제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형님한테 한 번이라도 대들거나 만만히 본 적은 없습니다.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께서 서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쿨하신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버릇없이 구는 건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일방적으로 아랫사람 도리만 찾으시는 건 아니고 윗사람은 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라는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문제는 저와 형님이 하나부터 10가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단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형님은 진짜 사람을 살살 녹일 만큼 애교덩어리예요. 스킨십도 거침없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이쁘게 보이는지 꿰뚫고 있다랄까요? 근데 형님과 비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저는 무뚝뚝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형님이 결혼하고 초반에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감정 표현이 그리 많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형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웃는 걸 몇 번 못 봤는데 글쎄 형님이 애교를 부릴 때면 어머님도 좋으신지 자주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나도 형님처럼 살갑게 말하는 연습이라도 해볼까? 어머님이 그렇게 잘 웃는 분인 줄 몰랐네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게 최고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한다는 말이 비록 형수처럼 애교는 없을지 몰라도 자기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네요.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진지한 제 성격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말까지 해주는데 역시 내 남편이구나 싶었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격 외에도 자라온 환경이나 돈 쓰는 거, 거기다가 아이 교육까지 뭐 하나 형님이랑 저는 비슷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인데다가 부모님께서 작은 마트를 하고 계시는데 형편이 넉넉한 편은 절대 아니었죠. 그래도 돈 때문에 속상하거나 안 좋은 기억이 없는 건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서 성실히 사셨다는 증거일 겁니다. 반대로 형님은 외동에다가 형님네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해요. 집에 돈도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명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더군요. 저는 몇몇 유명 브랜드를 제외하면 하나도 모르는데 형님은 웬만한 브랜드는 가격대며 제품들 특징까지 술술 외우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저나 형님이나 둘 다 전업주부라는 겁니다. 제 직업이 간호사거든요. 원래는 진작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긴 했어요. 보통 5살 정도가 되면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죠.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애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싫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 월급이 제법 많아요. 세금 떼고 월 500 이상은 벌어오거든요. 물론 외벌이 치고 많은 거지 맞벌이하는 부부랑 비교가 될 수는 없을 테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남편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가 뭐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희 큰언니네 딸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 역시 육아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시절이라 언니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을 안 보내냐고요.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켜야 나중에 단체 생활을 할 때 적응을 잘할 거 아니냐면서 시건방진 소리를 했었는데 조카가 자라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제 생각이 너무 짧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바깥으로 돌리던 애들보다 훨씬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자라서 그런지 인내심이나 배려심도 남다르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남편까지 저와 생각을 같이 해주니 복직은 몇 년 후로 미루고 현재는 평일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 근처에서 간단한 배달이나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걸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동의하에 외벌이로 살고 있거든요. 주저리 제 이야기가 너무 많았죠? 근데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그동안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저희 부부가 사는 방식을 내려치기를 하곤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야 형님의 애교가 통했지 나중으로 갈수록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남편까지도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만 번지르르한 스타일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그렇게 존경한다 어쩐다 입발린 소리를 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툭하면 도와달라 엄살을 부리면서 말로는 수고비를 드리겠다. 아니면 크게 한턱 쏘겠다. 등등 공수표를 날리더라고요. 근데 정작 실제로 그 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한 번은 자기랑 친한 친구가 최고급 한정식을 오픈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며 조만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맥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매사 이런 식이니 당연지사 가족들 내에서 형님 평판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형님은 제가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저희 부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긴 했지만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건데 저만 보면 좀 즐기면서 살랍니다. 사실 제가 좀 짠순이긴 해요. 아무래도 남편이 외벌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특히 생활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생각 없이 외식 몇 번 해버리면 생각보다 큰돈이 쑥 없어져 버리길래 좀 귀찮더라도 장 봐서 웬만한 메뉴는 집에서 해결하거든요. 근데 형님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저보고 궁상 맞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남편한테 매일 밥 차려주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비아냥을 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남편한테 잘하는 건 맞아요. 여기 제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남편도 남편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지만 부부라는 게 뭡니까? 내 남편 내가 챙기지 누가 챙기냐는 주의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이 비록 버는 돈만 보면 좋은 직장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비록 직접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근무 시간을 공사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날씨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름엔 등에 하얗게 소금 덩어리가 잔뜩 말라있을 정도로 땀을 흘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내복이며 잔뜩 껴입어도 엄청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현장직이다 보니 사무실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거의 내색을 안 합니다. 그저 자기 마누라랑 자식만 보면 기분이 좋대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살뜰히 잘하고요. 그런 착한 남편 내가 정성껏 밥 해주고 기 좀 세워주겠다는데 형님은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남자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생각한다면서 가끔씩은 배달음식이나 혼자 차려 먹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딴에는 엄청 중요한 조언이랍시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아주버님 벌이가 저희 남편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형님이 그렇게 돈을 펑펑 쓰는 데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긴 해요.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아직도 용돈을 타 쓰거든요. 사실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액수기는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신다는데 평균 월 150에서 200은 좋게 된다네요.
제 기준에서는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딸 자식한테 그렇게 큰 금액을 용돈으로 주는 거 자체가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그거야 형님네 사정이니 뭐라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인생이 있는 거고 저는 저만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자꾸만 저나 남편이 잘못 살고 있거나 한심하게 산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받아쳐 준 적이 있어요. 주저리 말을 늘어놓길래 바로 형님 말을 끊어버렸죠. 그리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잘 알겠는데 제 가정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매몰차게 쏴붙였더니 그 후로는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가끔씩 시댁에서 만날 때면 은근히 돌려서 비꼬기 시작하는데 그것까지 받아치기에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참고 넘겼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형님한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왜 여자들만 아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머님께서 그걸 눈치채신 거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미는 개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배짱이는 또 배짱이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미가 일할 때 실컷 놀던 배짱이가 결국 어떻게 됐냐고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개미한테 찾아간 거 모르냐며 형님을 바라보셨는데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애교를 부리면서 어머님이 요즘 엔딩은 모르시나 보네요. 노래의 재능을 발견한 배짱이가 아이돌로 데뷔해서 떼돈을 긁어모았다는 결말도 있잖아요, 어머님.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나신 어머님께서 한참을 형님을 야단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어느 정도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잠잠하던 형님이 폭주를 하기 시작한 건 작년 말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부터였죠. 하필 그 무렵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던 마트를 정리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세 자매한테 각각 1억 원씩 미리 상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형님이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싫다고 해도 어찌나 끈질기게 매달리던지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라면서 최소 5배는 보장한답니다. 진짜 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길래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무슨 인터넷 방송에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데가 있대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매달 얼마씩 돈을 내는 사람들한테만 공유를 한다면서 자기들도 지금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답니다. 딱 봐도 무조건 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한테도 투자하시라고 몇 번이고 권유를 했나 본데 당연히 시부모님 역시 이롭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설프기 짝이 없이 보이던 형님의 코인 투자는 시작부터 대박이 났거든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코인 가격 현황을 가족 카톡창에 올려대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바로 최근, 그러니까 2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2배 넘게 올랐거든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을 처음에 투자를 했다고 했으니까 불과 한 달 만에 1억을 번 셈이었죠. 그 사이에 시아버지 생신날이 끼어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저와 남편은 본체만 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한테는 나무라듯이 한마디 한 게 전부였습니다. 진작에 자기가 이야기할 때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쯤 돈 좀 벌었을 거 아니냐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생각 있으시면 자기한테 말하랍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걸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게 끝까지 형님의 꼬임에는 안 넘어가셨어요. 당신께서는 세상에 유일하게 못 믿는 게 돈이라고 하시면서 쉽게 들어온 돈은 무조건 쉽게 빠져나가기 마련이라고 하셨죠.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흔들리긴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1억 투자해서 가장 마지막 형님의 문자에 따르면 2억 5천까지 올랐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시어머니께서 형님한테 몇 번 그러셨대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라고 투자금 회수하라며 조언을 하셨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콧방귀도 안 뀌더랍니다. 확실하게 5배까지는 오를 거라면서 오히려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맡기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루빨리 들어오셔야 한다 그랬다네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끝까지 중심을 지키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때 형님 꼬드김에 넘어갔으면 지금쯤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매일같이 오늘은 얼마 벌었네, 얼마가 올랐네 하던 형님이 잠잠해지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에게 땅 대출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였습니다. 코인 가격의 오름세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단박에 코인 투자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싶었죠. 이건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건데 처음 투자한 코인 가격이 폭락을 해서 1억 중에 500만 원도 못 건졌답니다. 충분히 중간에 빠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놈의 인터넷 방송만 믿고 끝까지 버티다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욕심에 형님은 몰래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다른 유망 코인에 또 돈을 들이부었고 그렇게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렸답니다. 결과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폭망일 수밖에 없었죠. 어쩐지 저번 어버이날에도 아주버님만 오셨길래 남편한테 혹시 뭐 아는 거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날 처음 들었네요. 초기 투자부터 마지막까지 날린 돈을 대충 계산해보면 거진 2억 원 가까지 된다는데 지금은 자기네 친정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틀어져 조용히 집에서 죄인처럼 지낸답니다. 아주버님도 잘한 건 없지만 그놈의 대출이랑 아는 지인들한테 돈 빌려서까지 투자한 건 형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형님만 독박을 쓴 모양인데 불쌍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걸 몰랐으니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며칠 전에 형님한테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역시나 돈 문제 때문이더군요. 그렇게 잘난 척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완전히 풀 죽은 목소리로 50만 원만 빌려달랍니다. 자기 아들 학원을 보내야 한다고요. 솔직히 그깟 50만 원, 내 조카를 위한 일이라면 왜 못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뒤이어 형님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생각을 바꿨어요. 학원을 안 다니니까 애가 학교에서 너무 빨리 온다면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답니다. 애 엄마라는 게 애랑 둘이 시간 보내는 게 무서워서 학원을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 번 노답은 영원한 노답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돈은 있는데 빌려주기 싫다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엄마 되는 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네요. 다시 한번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자기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는지 더 이상 오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쉽게 번 돈 쉽게 나가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알뜰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 남편 내 자식 잘 챙기면서 조만간 복직할 때까지 살림 잘하며 살 거예요. 다가올 제 인생의 축복을 빌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